좀 장기적으로 사용한다던가 농도를 너무 높인다던가 하게 되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특히 제일 무서운 건 호흡 중추를 억제해서 산소 결핍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지. 안녕하세요. 닥터앤 로이어. 안녕하세요. 진료는 제가, 팩트는 정확히 짚어드리는 데이비의원 인천고월점 대표원장 이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진료가 안전한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사람 변호사 나희정입니다. 네, 오늘은 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오, 누구를 갖고 오셨나요? 바로 세계적인 래퍼이자 패션 디자이너 카니에 웨스트입니다. 또 논란의 중심에 굉장히 서 있는 인물이죠. 최근에는 예로 개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카니에 웨스트, 그 킴 카다시안 전 남편 말하는 거죠? 근데 이름이 예로 개명을 했다는 건가요? 이름을 예로 개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밈으로 뜨기도 했었는데 또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미상 수상 21번, 타임즈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1명, 그리고 7월에 내한 공연도 했다고 하네. 근데 이 사람이 왜? 무슨 일 있었어? 카니의 말에 따르면 자기한테 접근한 치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 치과 의사가 아산화질소를 오락용으로 사용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산화질소는 원래 진통 효과도 있는데 진통 효과뿐만이 아니라 좀 기분도 좀 좋아지고 쉽게 웃음이 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 그래서 병원에서 진통제처럼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게 장기적으로 쓰면 좀 마약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이전부터 카니에가 아산화질소를 상습적으로 쓴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 소송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파헤쳐 볼 거야. 카니에 웨스트가 문제가 된 건 이 아산화질소 N2O를 좀 상습적으로 사용해서 문제가 된 거거든. 아산화질소? 그 웃음가스 아니야? 애기들 치과에서도 가끔 쓰던데. 맞아. 이 아산화질소는 치과에서 불안을 줄이거나 좀 통증을 줄일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좀 웃음이 쉽게 나는 효과도 있어서 미국에서는 laughing gas, 말 그대로 웃음가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해피벌룬?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 그래서 굉장히 이 단어를 들어보면 부탄가스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가벼워 보이잖아.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한국에서도 구하기가 쉬웠고 좀 아무 생각 없이 카니에 웨스트도 편안하게 정말로 오락용으로 썼던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농도나 노출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카니에 웨스트는 어지럼증, 그리고 단기적인 기억 이상, 그리고 인지 능력 저하 이런 증상들이 있었다고 해. 그러니까 예전부터 사실 트위터나 이런 곳에 나는 신이다라던가 갑자기 대선 출마를 하겠다던가 이런 말들을 카니에 웨스트가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게 예전에는 예술가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산화질소 중독 증상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 아무튼 이후에 치과 의사를 상대로 의료 과실 책임을 져라 라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어. 아, 나는 그냥 특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 마취제로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구나. 아산화질소는 적절히 사용하면 원래 의도대로 진통 효과나 불안을 좀 줄여주는 작용을 잘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사용한다던가 농도를 너무 높인다던가 하게 되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특히 제일 무서운 건 호흡 중추를 억제해서 산소 결핍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지. 그럼 의료진이 항상 옆에 있어야겠네. 그렇지. 그래서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혹시라도 있을 호흡 억제에 대비해서 좀 산소 공급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대비도 해놓는 게 좋겠지? 그럼 모니터링도 없이 웃음가스를 썼다면 정말 문제겠네. 그렇지. 그리고 카니에 웨스트처럼 집에서 이렇게 아산화질소를 쓰게 되면 그런 것들이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이걸 장기적으로 쓰게 되면 비타민 12 부족이라던가 저산소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결국에 인지능력 저하라던가 장기적인 기억 이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뒷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증상이 좀 나타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처방을 받아서 썼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의도가 있는 사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웃음가스 많이 쓰나?
생각보다 사용은 많지 않은데 소아치과라던가 좀 불안감을 좀 많이 줄여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선택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지. 이제 가끔 피부과에서도 프로포폴 대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럴 때도 적절한 용량을 사용하고 잘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도 잘 되어 있지 않아? 맞아. 그래서 농도를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마취 시간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고 기록을 해야 돼.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의료진들도 정확하게 교육 이수를 해야 돼. 우승가스는 2017년부터 부탄가스와 마찬가지로 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환각물질로 지정이 됐더라고. 그리고 식약처에서도 2021년부터는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는 사용이 금지됐어. 원래 이건 휘핑크림 제조용으로 나온 건데 사람들이 환각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해.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의료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카니에 웨스트 경우에는 의료용도 아니라 오락용으로 사용을 한 거잖아. 완전 말 다 했네. 맞아.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업무상 과실도 아닌 고의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약사법, 화학물질관리법, 의료법 등을 다 위반한 고의의 중대 범죄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였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의료 면허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지. 네, 오늘은 카니에 웨스트의 우승가스 중독 논란을 통해서 마취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도 의료인의 설명 의무와 안전관리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진료받을 땐 꼭 설명 충분히 들으시고 불안한 점은 충분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